그래서 이제 주기율표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 이제 우리가 이 원소 기호라는 거를 과학자들이 고안을 해냈어요. 원소 기호. 여기서 원소는 원자란 뜻이에요. 원자 기호. 그러니까 수소를 영어로 말하면 하이드로젠이잖아요. HYDRO GEN. 이제 이렇게 길게 쓰면 불편하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글자만을 따서 이거를 수소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는 H를 수소라고 하자. 이제 이렇게 약어를 쓰면은 편리하죠. 관계와 관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H는 수소라고 약속하자. 원소기호. 그리고 원소기호 좌측 아래에다가 번호를 써요. 이거를 원자 번호라고 그래요. 원자 번호. 이제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바는 양성자 수를 의미해요. 아까 양성자는 무슨 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플러스 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가 1개예요. 또 이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바는 전자수예요. 전자는 아까 무슨 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고 따라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양성자는 플러스 1. 그죠? 하나가 있으니까. 또 뭐와 같냐? 전자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 전자가 하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어떻게 돼요?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중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는 기본적으로 중성인 거예요. 그래서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 전자가 하나 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주 공간의 70%를 차지하는 게 수소예요. 70% 이상. 그래서 이제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바는 처음에는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빛이 응결돼서 수소 양성자와 전자를 만들고 원도가 식어가면서 양성자가 전자를 포획을 해서 수소가 처음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양성자와 양성자가 부딪혀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양성자 2개, 전자 2개인 헬륨을 만들어요. 헬륨은 똑같이 수소처럼 하이드로젠 H로 시작하기 때문에 뒤에 소문자를 하나 더 써주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He는 헬륨. 헬륨은 양성자가 몇 개? 2개. 그래서 원자 번호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 그래서 양성자가 몇 개? 양성자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는 몇 개죠? 전자? 당연히 2개죠. 그러니까 양성자가 플러스 2, 전자가 마이너스 2니까 합이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러니까 헬륨도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는 항상 일정한 길을 돌게 되는데 이 전자가 도는 길을 전자궤도라고 그래요. 전자궤도. 우리가 기차나 전철 타도 일정한 길만 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전자도 항상 일정한 길을 가는데 이걸 전자궤도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원자 번호 1번 했죠? 2번 했죠? 그럼 이제 몇 번 해야 되죠? 3번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헬륨과 수소가 부딪혀가지고 그걸 이제 핵융합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리튬이 되는 거예요. 리튬. 그러니까 리튬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럼 양성자가 몇 개죠? 3개. 그렇죠. 양성자가 3개죠. 원자 번호가 3번이니까. 쉬워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과학을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다고 그랬어요.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을 로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 과학은 사이언스 아주 논리학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체계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양성자가 3개. 쉬워요. 그 다음에 또 전자가 몇 개죠? 3개예요. 그러니까 양성자는 플러스 전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플러스 3. 전자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3은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리튬도 중성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든 원자는 기본적으로 중성이에요.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가 같은 거예요. 어떤 원자든지. 이제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될 거는 전자가 도는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길은 길이 좁아요. 그래서 전자가 돌 수 있는 길이 최대 2개까지만 도는 거예요. 그러면 리튬은 양성자가 3개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3으로 표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처음에 처음 길, 처음 궤도, 전자궤도에 전자가 몇 개? 2개 돈다고 그랬어요. 2개. 전자가 총 3개 중에 2개가 도니까 나머지 하나는 새로운 길에서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자가 도는 길이 몇 개죠? 지금? 전자궤도가 2개. 몇 개예요? 2개죠? 2개. 그죠? 예. 전자궤도가 2개. 이 전자궤도수를 주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자궤도수. 음, 주기. 그러니까 리튬은 전자궤도수가 몇 개예요? 2개. 그러니까 몇 주기 원소예요? 2주기. 2주기 원소예요. 그래서 2주기가 되는 거예요. 쉽죠? 그 다음에 전자가 도는 길이 2개가 있는데 가장 바깥길을 최외곽이라고 그래요. 최외곽. 각은 한자로 껍질각자를 쓴대요. 이게 되게 복잡한가 봐요. 제가 쓰기는 좀 어렵고 궁금하신 분은 한자 찾아보세요. 껍질각. 그래서 껍질이 지금 2개가 있는데 리튬은 가장 바깥 껍질이 2번째 껍질이에요. 그죠? 그리고 최외곽에서 도는 전자수, 최외곽 전자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족이라고 그래요. 족. 그러면 리튬은 지금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어요? 1개. 1개. 그러니까 몇 족이죠? 1족. 1개니까 1족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리튬은 쭉 올라가면 1족이잖아요. 아, 그죠? 네. 아까 수소도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였어요? 수소. 수소 수소도 1개.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도 네. 1족인 거예요. 수소도 1족. 그죠? 네. 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주기와 족의 개념은 아시겠죠? 네. 네. 이게 핵심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조금 이따 이게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를 아시게 되면은 정말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미네랄 워터, 그죠? 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 신경계, 신경계에서 어떻게 신호를 전달하냐.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네. 뭐 그러면 지워도 될까요?